네, 안녕하세요. 성장생 꿈의 송경입니다. 네, 오늘은 안산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10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두 곳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어요. 가보니까 전기 휴무여서 두 분은 제가 만나 뵙지 못했고, 나머지 이제 8분은 새로운 분 포함해서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컴컴한 지하 주차장이 아닌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해가 길어졌죠. 해가 길어져서 그런지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아직 환하네요. 밖에서 이런 환한 곳에서 찍으니까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맨날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찍다가 네, 내려가기 전에 이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화면을 켜게 되었습니다. 참, 한 곳은 계속 갈 때마다 손님들이 많아서 인사조차 못했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운이 정말 좋게도 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워낙에 발이 넓으신 분인가 봐요. 그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또 그 친구분하고도 조금 얘기를 좀 하고 나왔어요. 사실 저는 한 60대 중반? 60대 중반쯤 되실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70대가 넘어가신 거예요. 70대 한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도 이제 미용실을 현재 그 자리에서만 30년 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경력이 거의 뭐 더 오래되셨겠죠? 사실 뭐 그 정도 나이면은 사실 보험에 대해서 더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이제 보험을 오히려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렇잖아요. 보험은 이제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분이 이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셨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거 좋다고 해서 뭐 이거 뭐 들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제 얘기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계사에 대한 불만이 그제서야 이제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설계사 되게 마음에 안 든다. 예전에는, 지금은 혼자 일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한테 오던 그 어떤 손님이 되게 자주 왔었대요. 머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우체국 어디 다니는 직원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보험을 가입하기 전까지는 되게 지속적으로 자주 와서 뭐 머리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 가입을 하자마자 발길을 싹둑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굉장히 이 설계사라는 사람들한테 대한 불신, 이런 게 굉장히 좀 심어져 있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이 미용실을 하신다면 그 앞전에 얼마나 그 무수히 많은 그 세월 동안 그 설계사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쳤겠어요. 심지어 뭐 가족, 뭐 친구,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워낙에 이제 요즘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이분은 굉장히 보험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그리고 일단은 좀 뭔가가 설계세를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보험사 욕도 엄청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보험사도 좀 같이 까고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친구분이 오셨는데, 그 친구분이 그 친구분도 역시나 그 설계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연세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70이 되셨는데도 어떤 이런 보험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본인이 직접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 왜 본인이 하시냐 여쭤봤을 때 뭐 4세대 실손을 전화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실손을 전환하게 되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빵원이에요. 어떤 이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이제 소개로 만났던 그 설계사는 실손만 전환을 하면 본인한테 이제 어떤 이득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 외 부수적인 것들로 계속 가입을 유도를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손을 전환을 했는데 어떤 상대방에게 이득이 없다 보니 그것이 미안해서 설계사한테 이제 관리를, 이제 어떤 이런 청구가 있어도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청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쭉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그래도 뭐 명절에라도 선물을 좀 챙겨 드린다든지, 좀 뭐 계약이 끝났더라도 선물을 챙겨 드린다든지,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정말 한 명이었고요. 대다수가 이렇게 저처럼 좀 얼굴을 자주 비친다든지, 사실 어떤 지금은 이득관계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이 저한테 가입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정말 싹둑 자르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심지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좀 얼굴을 좀 자주 비치면서 좀 소통을 자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설계사들이 그것을 잘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물은커녕요, 선물은 아예 받지도 못하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빼고는 그 외적인 걸로는 뭐 안부 전화도 없었고, 그리고 선물도 없었고, 뭐 아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겠죠. 누가 와도 저 같아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다른 설계사들이 안 하는 그 90%를 내가 하고 있구나. 저는 오늘도 저의 고객님 중에서 미용실 사장님이 60대 초반이신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약간 유방암 쪽으로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걱정인 거예요. 걱정. 근데 워낙에 그냥 그래도 한 번은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해서 올 겨울쯤에, 올 초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좀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예약을 미리 저 분당 그쪽에다가 예약을 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정확히 날짜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제가 오늘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면 6월 11일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정말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근데 저는 뭐 집 근처니까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가서 그냥 인사를 드려요. 선물도 직접 가서 드리고, 그리고 뭐 그래도 주기적으로 정말 인사를, 얼굴을 자주 비쳤어요. 그랬더니 되게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 왜냐면 그 기존의 설계사는 정말 가입시키고 정말 나몰라라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또 전화를 주니까 너무 이렇게 목소리 들려줘서 고맙다, 예, 그렇게 또 감사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좀 내가 마음을 쓰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거는 정말 이 고객님을 단순히 그냥 돈으로 본다는 거, 그냥 내가 내 건수를 채운다는 거 자체는 사실 그거 고객님들 다 알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자주 얼굴 비춰드리고 좀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플러스적인 점수를 얻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나머지 분들은 두 분의 또 새로운 미용 사장님을 또 만나 뵀어요. 한 50대쯤 돼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한 분은 그러니까 이제는 딱 이제 감지가 돼요.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한테 소개할 수 있는 1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또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좀 식사를 하고 계시긴 했어요. 근데 저도 식사를 하고 계셔서 이걸 인사를 그럼 1분만 제가 제 소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좀 말이 좀 안 통하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니까는 뭔가가, 그러니까 물론 식사를 하고 계셨었지만 또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죄송한 입장이었죠.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괜히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좀 되게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궁금하지도 않고 당신이 그거 하고 뭐 듣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서 벌써 1분이 끝났다, 그냥 단호하게 딱 그렇게 결정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상황에서 이거를 여기서 조금은 다른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다른 액션을 좀 취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제 이 머리와 제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거가 머릿속에 떠오르다가 그것이 다시 쑥으로들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볼걸, 이렇게 한번 말해 볼걸, 그런 것들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약간의 후회 아닌 후회?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볼걸, 어차피 저 사람은 나랑 연결이 안 될 거였으면 저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라도 한번 실험을 해볼걸,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는 미팅이 다니다 보면 조금 있기는 해요. 그것이 이제 저를 문전박대 했을 경우에.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분도 한번 경험을 해봤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좀 한 달 반 만에 그분을 좀 배웠나봐요. 지금 여기 이쪽 동네는 제가 4월 둘째 주까지 오고 제가 한동안 좀 안 왔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 동네를 좀 한번 돌자 해서 왔는데, 그 사장님은 저를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항상 웃음이 없고 그냥 정말 인생의 변동성이 없고 늘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무표정하고, 그런데 그 사장님만의 어떤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스타일은 처음 겪어봐서 그런지 되게 세상 욕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남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내가 편하면 된다. 왜냐면 50대 초반이신데 벌써 딸이 계신데 벌써 다 키워놓으셔갖고 딸이 지금 회사를 다녀요. 어느 정도의 좀 약간의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곁을 안 주신대요. 근데 처음에 제가 방문했을 때 곁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동탄에서 출퇴근하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 시간까지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요즘에는 가게가 문을 빨리 닫아요. 아니 왔다 갔다 하면 동탄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게 깜짝 놀랐죠. 사장님 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으셨네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를 경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저처럼 약간 그런 대화의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기억력이 조금 있으셨던지.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는 그냥 명함만 주고 간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보험을
소개로 지인으로 하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 요즘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좀 달라 보이기도 했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타 지역에서 와서도 일을 했고 뭔가가 저한테 에너지가 넘쳤나 봐요. 그래서 저를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곁을 주셔서 근데 오늘 또 제가 그 사장님의 제가 또 관찰을 했죠. 야, 이 사장님이 이런 구석이 있었네. 되게 무표정하고 어떤 재미가 없어 보이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웃음도 처음에 만났을 때도 약간 미소를 띠긴 했지만 오늘은 더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겉으로는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고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무표정하고 하지만 이 사장님이 그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장님들과의 어떤 그런 견주었을 때 이 사장님만이 묻어나오는 근데 또 그 안에 또 진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툭툭툭 내뱉는 말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듯한 물론 그분이 저를 공감해 주거나 뭐 저를 막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서는 아니지만 그런 되게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곁을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곁을 주셨어요? 원래 곁을 안 주신다면서요. 여쭤봤을 때 그냥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다양하신 각양각색의 그 성향이 다르신 분들과 만나면서 이런 지금은 이런 접점을 통해서 그냥 데이터를 많이 쌓으려고 지금은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또 계약건으로 연결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면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내가 평생 만나야 될 사람보다도 저는 이 콜드콜이라는 미팅을 통해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더 제가 이 사람들과의 만남 미팅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들 유연성이 생겨서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더 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0분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2분은 정기 휴무여서 못 만났고요. 8분, 9분 정도 얼굴 뵙고 인사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뭐 별의별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저랑 좀 이렇게 대화가 되시는 분도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사장님들과 만나면서 또 제가 배울 건 또 배워가고 또 아닌 건 패스하고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